안녕하세요, 모지TV입니다. 드디어 대전 갑천 1블럭 트리플시티 힐스테이트가 사업 계획 승인 행정 절차가 마무리되어 이제 곧 바로 분양이 시작될 거라는 소식으로 오늘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갑천 1블럭이 분양가 상한제 의무 적용을 받으면 분양가에 어떻게 반영이 될까부터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상한가가 정해지면 분양가는 기존 시세보다 더 저렴해질 거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갑천 1블럭 아파트도 결국 기존보다 더 저렴하게 가격 결정이 되어 분양에 돌입하게 됩니다.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 갑천 1블럭은 공공택지에 공급되면서 안 그래도 로또 청약이 될 거로 많은 사람들이 예상하고 있는데 제가 봐도 실로 역대급 청약 경쟁률을 보이지 않을까 크게 예상됩니다. 대전도시공사와 현대건설이 공급하는 갑천 1블럭 트리플시티 힐스테이트 아파트가 추석이 지난 바로 분양이 될 예정입니다. 당초 9월 말 분양이 계획됐던 갑천 1블럭은 행정절차 마무리 기간과 추석 연휴 등이 겹치면서 10월 초순으로 분양 시기가 다소 늦춰졌습니다. 이미 알고 계시듯이 갑천 1블럭 트리플시티 힐스테이트 아파트는 유성구 원신흥동 갑천지구 1블럭의 국민주택 규모 1116세대를 대전도시공사와 현대건설이 공동 추진하고 있는 공사입니다. 이곳에 대한 분석은 그동안 여러 영상을 통해서 분석해드린 바 있는데요. 오늘은 분양가 상한제 의무 적용이 된 갑천 1블럭은 분양가와 청약 경쟁에 어떤 영향을 주게 되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선 분양가 상한제가 무엇인지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분양가 상한제란 분양 가격을 규제해서 특정 수준 이상을 받지 못하게 만드는 정책입니다. 아파트 건설 비용과 일정 이윤만을 보장하고 더 높은 분양 가격을 받지 못하도록 규제를 하는 것이죠. 이 제도는 아파트 가격 상승에 대한 방지 대책으로 나온 정책인데 지금은 공공택지뿐만 아니라 민간 공급에까지 분양가 상한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더 쉽게 말씀드려 본다면 분양가 상한제는 분양 가격을 안정시켜 주택 공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아파트 가격을 일정 수준으로 관리하는 제도라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분양가는 기본형 건축비에 택지비를 더해서 정해지게 되는데요. 분양가 상한제를 통해 그 이하로 분양가를 책정하게 되는 것이죠. 국내에서는 1977년 분양가 상한제도가 처음으로 도입되면서 분양가에 대한 규제가 시작되었지만 너무 획일적으로 정한 상한가로 인해서 주택 공급 위축이 발생하고 부동산 대란이 발생하는 부작용도 발생했었습니다. 그래서 1989년부터는 분양가를 택지비, 건축비에 연동하는 원가 연동제를 시행해서 보완하려고 했지만 외환위기의 도래로 주택시장이 침체되자 1999년 국민주택기금 지원 아파트를 제외하고 전면 자율화시키면서 분양가 상한제가 사실상 사라지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 신규 분양주택의 분양가 가격이 점점 높아지면서 주변 아파트 가격까지 상승시키는 부작용이 발생되었고요. 결국 2005년 분양가 상한제가 다시 부활했습니다. 이후에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이 공공으로 개발하는 공공택지에 지어지는 주택에 대해서만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해 오다가 2007년 9월부터 민간 택지에 지어지는 주택에 대해서도 도입되면서 사실상 전면적으로 시행됐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주택 공급 위축과 아파트 품질 저하 등의 부작용이 나타나면서 다시 2014년 분양가 상한제 민간 택지 적용 요건을 강화시켰지만 이번에는 너무 강화된 요건으로 아파트에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 사례가 없어져서 이 제도는 유명무실한 제도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결국 정부는 2019년 8월 12일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발표를 통해서 민간택지 아파트의 분양가 상한제가 쉽게 적용될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했는데요. 기존에는 필수 요건을 직전 3개월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2배 초과인 지역으로 했었지만 이를 투기과열지구 지정지역으로 바꿨고 또 재개발, 재건축 등 정비사업 아파트의 경우도 입주자 모집 공고 시점부터 적용하기로 해서 다소 완화된 기준을 적용했습니다. 이렇게 완화와 강화 대책을 통해서 드디어 민간택지 부분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는 2020년 7월 29일부터 본격 시행되었습니다. 그러면
갑천 1블럭에 적용되는 공공택지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는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와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가 궁금하실 겁니다. 일반적으로 상한제가 적용되면 주변 아파트 시세와 비교해서 분양가를 정하는 현재 방식과는 다르게 땅값과 건축비 등 원가에 일정 정도 이윤을 얹어 분양가를 정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갑천 1블럭은 공공택지 분양입니다. 즉 공공택지란 공공기관에서 공공사업에 의해 공동주택을 짓기 위해 개발한 택지를 말하는 것이죠. 공공택지에 대한 분양가 책정 역시 일반적으로 택지비와 건축비 그리고 기타 총 비용을 더해서 평당 분양가가 책정된다면 공공택지 역시 공공택지비와 건축비 그리고 기타 총 비용을 더해서 공공택지 분양가가 정해집니다. 그렇다면 공공택지 분양가는 일반 택지 분양가보다 차이가 얼마나 날까요? 즉 얼마나 저렴할까요? 제가 예를 들어서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공공택지로 분양을 하게 되면 공공택지 평당 분양가는 택지비를 100만원, 건축비를 500만원으로 예를 들어보면 공공택지 평당 분양가는 택지비 100만원 더하기 건축비 500만원 더하기 총 비용 200만원, 즉 800만원이 됩니다. 그러나 일반 택지 평당 분양가는 건축비 500만원과 총 비용 200만원은 공공택지 평당 분양가와 같지만 택지비에서 300만원이 책정되면서 공공택지 분양과 일반 택지 비용의 평당 분양가는 바로 택지비에서 200만원의 차이를 보이게 되는 것이죠. 결국 통상 건축비는 비슷하고 택지비에서 200만원 차이가 발생이 되어 이는 분양가가 더 저렴해지게 되는 효과를 발생하게 됩니다. 결국 이미 알고 계시듯이 공공택지는 민간택지에 비해서 더 싸게 저렴하게 분양가가 적용받게 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면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이 되는 장점도 있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한편으로는 시세와 분양가의 차이로 많은 투자자들이 모여든다는 단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청약 경쟁률이 굉장히 세지는 것이죠. 이런 현상은 분양가 상한제라는 정책이 주택시장이 침체되면 사실상 사라졌다가 활성화되면 다시 나타나게 되는 특성 때문이며 결국 이는 높은 청약 경쟁률로 나타납니다. 즉 신규 분양 아파트의 가격이 점점 높아지고 주변 아파트 가격이 상승이 되면 분양가 상한제를 통해서 낮춰진 분양 가격의 아파트를 구입하려는 수요가 생겨나고 그로 인해서 많은 투자자들이 생기게 됩니다. 반면에 분양가가 제한되기 때문에 아파트 분양을 늦추려는 건설사들이 많아지는 것이고 그로 인해서 공급 물량은 줄어들면서 분양 물량에 대한 희소성 때문에 높은 프리미엄까지 형성되는 단점이 있습니다. 공공택지의 분양가 상한제는 과거부터 시행 중이었고 얼마 전까지 논란이 되었던 부분은 민간택지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인데요. 참고로 분양가 상한제는 규정에 따라서 시행 지역이 결정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민간택지의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아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이 된 지역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위에 필수 요건 외에도 선택 요건으로서 직전 12개월의 평균 분양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2배 초과, 또 직전 2개월 모두 청약 경쟁률이 5대1 초과, 또 직전 3개월 주택 거래량이 전년 동기 대비 20% 이상 증가를 보여야 합니다. 이미 투기 과열 지구로 지정이 된 우리 지역에서는 위치가 공공택지이든 민간택지이든 이제는 새로 건설되는 아파트들은 분양가 상한제 제한 적용을 피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전매 제한 4년 조건도 이미 대전이 투기 과열 지구로 지정됨에 따라서 전매 제한 기간도 기존 1년에서 4년으로 더 늘어났던 것입니다. 이는 주택법 개정안에 따라 지방 공공택지에 공급되는 아파트의 전매 제한 기간이 투기 과열 지구일 경우 3년에서 4년으로 더 강화되었기 때문입니다. 현재 갑천 1블럭을 냉정하게 바라본다면 공공택지 분양이라는 점과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어서 민간 분양보다 더 저렴하게 가격이 책정된 상태로 분양이 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는 반면 4년 동안 분양권 전매 제한이 걸려 있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이렇게 장단점이 뚜렷하게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매 제한 기간에 관계없는 실수요자와 장기 보유를 목적으로 하는 투자자들 모두에게 관심이 굉장히 쏠려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들을 감안해 보았을 때 갑천 1블럭 분양은 실로
몇 년 전 모두의 관심사가 될 만큼의 기록 경신을 보여준 갑천 3블럭 이상의 기록 경신을 하지 않을까 예상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실수요자들에게는 저렴한 분양가로 새 아파트를 청약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기 때문에 이곳에 관심을 갖고 계신 분들이라면 보다 더 많은 정보와 사전에 세심한 청약 조건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져서 이 부분에 대해서 도전해 보실 때 그 주의가 요구됩니다. 만일 갑천 1블럭을 꼭 내 집으로 만들고 싶어 하시는 실수요자 분들이시라면 사전에 세심한 청약 조건 그리고 더 많은 정보를 꼭 얻어가서 철저하게 준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 대전 갑천 1블럭 트리플시티 힐스테이트가 사업 계획 승인 행정 절차가 마무리되어 바로 분양이 시작될 거라는 소식으로 오늘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마무리하겠고요. 철저하게 준비하셔서 다시 한번 철저하게 준비하셔서 좋은 결과가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려서 찍어야 되겠구나. 저 앞에 온전히 앉아야겠는데, 아니 대야겠는데요. 잘 이렇게 찾을 데가 없으니까. 여기 나와서 저기서 주셔야 되겠네. 좌회전은 돼요. 저렇게 좌회전은 아니야, 저 사람들 딱 보면 뭐지 TV다. 불편해 TV가 원래 날아다니면 팔부터
괜찮아. 나도. 계속 흔들려요. 미끄러져요. 내가 더한 7단지구나. 저 차는 웃기지. 저 자체가 눈알이 저런다니. 밤에 그러면은 이걸 켜놓으면은 이게 라이트가 안 켜지는데요. 지금 뭔가 이상하다 싶어 보니까 윙크를 찾고 있었네. 아니 진짜 저렇게 되면 어떡해요? 밤에? 아니야, 여기 가에만 지금 저렇게 들이더라고. 저 밑에가 있긴 한데 그래 약하잖아요. 바보 같은데 얘가 친구 뭐 도라에몽에 나오는 멋있거나 이쁜 게 아니라 바보 같은데. 술 먹고 이렇게 있는 거 그런 거 같은데. 아이폰. 야이씨도 배달해주나? 집에까지 3,000원 됐나? 배달료? 냈으니까 할말 없네 해줘야겠네요.